오랜만에 남산길을 걷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스웨덴의 발명가로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고 노벨상의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 그에게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삶의 송곳이 되어 그의 인생을 막판에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1985년 11월 27일 노벨은 미리 쓴 유서를 생전에 전격 공개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의미 있는 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그가 언론의 오보로 인해 살아서 자신의 부흥 기사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서를 공개하기 7년 전인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의 친형 루드비히 노벨이 프랑스 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신문이 이것을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으로 혼돈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부흥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알프레드 노벨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총 35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폭탄 제조 공장과 탄약 제조 공장을 포함해 90여 개가 넘는 사업체를 거느린 당대 굴지의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은 자신이 평생 독신으로 고통하며 살아온 삶이 결국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으로밖에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인류의 스웨덴은 최고로 가치 있는 상의 창설자로 기억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던지기로 말입니다. 삶의 송곳 같은 물음 하나가 장쾌한 삶의 역전극을 연출한 셈입니다. 결국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삶의 송곳 같은 물음이 미래로의 길을 새로 뚫었습니다. 그 물음은 끊임없이 지나온 길을 성찰하게 만들며 스스로 진정으로 기억되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해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앨리스 브리지스의 명언입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그 해석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도 아닐 것입니다. 어버이는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를 묻고 직장인은 어떤 부하와 상사로 기억될 것인가를 묻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물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역사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족의 역사가 되고 나라의 역사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청춘 합창단이 부르는 삶이 그대를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그대를
좋은 그 쉼터가 하나 잘 만들어뒀네요. 네 사람 앉기 딱 좋아요. 동국대학교 바로 뒤편인데요. 여기로 걸어가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잠시 앉아서 한숨 들이고 너무 좋네요. 오늘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그 매서운 바람이 아니고 좀 부드러운 겨울바람이에요. 부드러운 겨울바람이 뭐냐, 뺨이나 또는 눈이나 귓볼에 이렇게 스쳐도 그렇게 사납게 춥지 않고 그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땐 부드러운 겨울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니까 정말로 여러가지 참 장점들이 많네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 보고 또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차 타고 다닐 때는 사실상 운전을 하는데 신경이 한 80%는 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는데 걸어 다니니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또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그 대가가 있다. 그런 세계입니다.